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은 박근호 매니저의 굿초이스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MBN골드 박근호 매니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시라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 일단 뭐 이것도 시장의 일부분이니까 우리가 좀 감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럴 때일수록 좀 정신을 좀 차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하락장이 사실 우리 주식을 하다 보면 몇 년 주기로 계속 찾아온단 말이죠. 네. 그럼 이럴 때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흐름과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걸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 그냥 가격적인 손실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음번 어떤 하락장에서 내가 좀 어떤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내가 학습을 한다라는 것도 뭐 굳이 뭐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시장에 계속해서 염증으로 또 남아있는 이슈가 또 잭슨 홀 미팅에서의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아니겠습니까? 네. 되게 매파적으로 발언을 해서 시장에 충격을 많이 줬는데 이 잭슨 홀 미팅의 여파가 언제까지 좀 이어질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실시간으로 봤는데요. 저는 이제 동시 통역을 해주는 쪽이 있어서 실시간으로 봤는데 네. 이제 뭐 다우나 S&P나 나스닥이 순간적으로 떨어지다가 갑자기 확 반등을 준 구간이 있었어요. 네. 장 초반에. 그때 이제 어떤 코멘트들이 나왔냐면,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 얘기가 나오니까 시장에선 그거를, 이제 속도 조절을 하겠구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갖고 네. 이제 반등을 주다가 가만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해서. 근데 가장 뭐 중요한 단어는 고통이라는 단어였던 것 같아요. 네. 일단 가계와 기업들은 당분간은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것을 감안해라라는 어떤 표현이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준 것 같고 지금 미국 그 뭐 상원 의원 중에 이제 여자분이죠. 워렌 의원이 대표적으로 지금 굉장히 큰 어떤 비난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이런 파월의 어떤 이런 정책 같은 부분의 연준에. 근데 화면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우리나라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미국의 기준금리가 2.5로 똑같죠. 근데 미국 기준금리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금리가 역전이 됐다라고 하는 날이 바로 7월 27일, 8일이거든요. 7월 28일 날, 27일 날 과연 시장이 그 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좀 많은 시사점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과거에 금리 역전이 됐을 때 오히려 코스피 시장이 좋았다라고 하더라도 이번에 또 그럴 거라는 담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우리나라가 당분간은 이제 금통위가 다음 달에 없기 때문에 금리 역전 9월 달에 이제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올렸을 때 금리 역전 현상을 상당 부분 지속이 돼야 된다는 점 상당히 조금 부담스러운 점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저는 뭐 어떤 여러 가지 악재가 좀 있긴 하지만 종목적인 부분으로 접근했을 때 가격을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백화점에서 세일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네. 뭐 길거리 돌아다니면 뭐 사장님이 미쳤어요라고 이제 그 내버놓고 네. 파는 거 있잖아요. 거의 종목군들이 지금 하락에서 어떤 나올 수 있는 가격적인 부분 임계치를 지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 올라도 옆으로 좀 횡보만 하는 시장만 오더라도 저는 괜찮은 종목군들은 상당히 타이트하게 올라갈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이런 하락은 뭐 염려를 한다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이 안에서 뭔가 계속 배우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시장 안에서도 또 저희는 굿초이스를 해봐야겠죠. 네. 우리 박근호 매니저님이 꼽아오신 굿섹터와 새드섹터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굿초이스 신재생 안에서 태양광과 풍력을 꼽아오셨고 새드로는 플랫폼을 가져와 주셨습니다. 네. 일단 굿섹터부터 보자면은 신재생이 좀 자리가 부담스러운데도 계속 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뭐 사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그 바탕이 돼야 되는데 좋은 기업들도 있고 아닌 기업들도 있고 약간 밈식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앞으로 이제 최근에 종목군들 움직이는 거 보면 2분기 실적이 나쁜 기업들이 2분기에도 계속 오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많다? 뭐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인데 2분기 실적이 나쁜데 이 주식은 왜 오르는 거야? 그럼 3분기, 4분기에 굉장히 좋은 어떤 실적을 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오르고 있고 그런 종목군은 오늘 또 제가 준비를 좀 하긴 했는데 네. 일단 신재생 쪽에서 태양광 풍력이 뭐 오늘 장에서 굉장히 잘 버텼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우리가 보통 뭐 폭락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시장에 오면 그날 오르는 몇 개의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음날 시장이 반등을 주면 사실 그
전일 폭락장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군들이 반등이 좀 세게 나오고 폭락장에서 오히려 견조하게 버틴 종목군들은 좀 약간 주가적인 흐름이 답답한 모습을 보이는 게 사실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 태양광과 풍력 오늘 제가 하루 종일 시세를 봤을 때 우리가 뭐 장기 투자를 하는 어떤 뭐 종목을 발굴하는 프로그램도 아니고 시장 대비 굉장히 견조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 이제 미국 쪽에서의 그 인플레 감축법으로 해서 세제 혜택이라든가 그다음에 태양광은 가장 힘들었던 게 사실 중국 쪽의 어떤 부분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인플레 감축법에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중국을 좀 배제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좋아질 수 있다. 뭐 단기적으로도 괜찮고 가격적으로는 좀 약간 부담은 있어 보이지만 현재 지금 섹터 오늘 굉장히 많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요 섹터가 당분간은 조금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견조할 것 같습니다. 좀 추세가 좀 매수세가 계속 붙는 자리일까요? 네, 뭐 하나솔루션, OCI 이런 종목군들 오늘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되고요. 네. 우리가 보통 근데 같은 현상을 놓고 주식시장에서 두 가지 격언이 있는 게 있어요. 올라가는 주식을 보고 네. 가는 말에 올라타라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한편에서는 추격 매수하지 마라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네. 뭐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공포에 사서 희망에 팔으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라는 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 뭐 신재생 태양광과 풍력은 과연 뭐 어떤 식의 잣대를 들이대야 될지는 시장이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네. 가는 말이라고 가는 말 쪽에 좀 무게감이 좀 실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가는 말에 한번 올라타보자라는 의견으로 네. 신재생 관련주 가져오셨고요. 다음으로 세드 섹터로 가져오신 플랫폼 섹터 한 달 전에도 세드로 가져오셨었는데 네. 여전히 아직은 보수적인 관점이신가 봐요? 네. 뭐 금리와 성장주 뭐 사실 뭐 귀가 못이 박히도록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단어인데 카카오 주주분들은 사실 굉장히 좀 답답하실 거예요. 네. 과연 뭐 그런 뭐 성장주긴 한데 이 금리 인상으로 해서 얼마만큼의 뭐 피해가 사실 네이버가 지금 더 안 좋은 상황인 것 네. 같긴 한데 좀 약간 안타까운 게 좀 있긴 있었어요. 카카오의 일본에서 이제 피코마 이제 웹툰이죠. 지금 뭐 카카오 쪽에서는 가장 높게 성장하고 있는 부분인데 IPO가 좀 약간 미뤄진 부분. 그 다음에 저는 주식은 뭐 아무리 좋은 주식도 뭐 시장에서 수급이 좀 약간 꼬인다거나 아니면 단기적인 뭐 극복할 수 있는 보통 일회성 뭐 요인으로 떨어지는 종목군들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떨어지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떨어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다시 올라갈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아무리 좋은 주식도 무조건 떨어지거든요. 주식은. 근데 카카오가 지금 현재 고가권에서 많이 밀렸다. 가격적으로. 뭐 가격적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그다음에 카카오에서 분명 성장하고 있는 부분. 사실 카카오 예전에 코로나 때 상당히 많은 어떤 그 뭐 시장에서의 관심을 받긴 했었습니다만은 실적적인 측면에서 가장 그 좀 점프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이 카카오톡 채팅방 상단의 광고였었거든요. 없다가 생기면서 이제 굉장히 실적이 좋아졌는데 이번에 또 오픈 채팅방에 그 또 광고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실적적인 측면은 사실 뭐 그렇게 불안하다 뭐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평가를 할 때 이제 주식 카카오 예전에 이렇게 막 학교에 다닐 때 시험을 우리가 뭐 제가 설명을 예를 들어드리면 네. 60등이 40등, 20등 이렇게 팍팍팍 이제 성적이 올라가는 것과 10등이 9등, 8등 이렇게 올라가는 것 느낌이 완전 다르잖아요. 지금 카카오의 실적이 사실 그런 부분이거든요. 후자 쪽에. 그렇죠. 후자 쪽이죠. 예전처럼 이제 막 등수를 팍팍팍 올리는 때는 지났고 이제 굉장히 어려운 구간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금리도 금리지만 사실 시장에서 보는 시선이 그렇게 곱지만은 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떨어진 건 사실 뭐 5% 떨어진 건 좀 과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더 많이 떨어져서 세드 섹터가 아니라 과연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의 안정을 찾아가고 올라갈 때 카카오가 그것보다 조금 아웃퍼폼하는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게 관건인데 전 그 부분에서 좀 약간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주가 다시 주도주로 튀어오르기가 좀 쉽지 않은 여건인 것 같습니다. 세드 섹터로 플랫폼 다시 한번 강조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굿 섹터와 세드 섹터 알아봤고 그럼 이러한 기조 안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하락장에서 매수하는 기조가 조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네. 이게 좀 옳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럴 때일수록 현금 비중을 좀 더 늘리고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한 걸까요? 오늘 삼성전자 그 매수 수급 주체를 보면
이렇게 개인들이 돈이 많았나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을 들 정도로 외국이 오늘 기관 주도의 매도였었죠. 실질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많이 샀는데 삼성전자를 그거에 비해서는 매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기관이 엄청나게 매도를 했는데 그거를 개인들이 다 받았는데 그게 뭐 온리 개인일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자산운용사일 수도 있죠. 자산운용사는 매매를 할 때 개인으로 잡히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돈을 맡기는 게 아니라 계좌를 맡기기 때문에 자산운용사들을 매매를 할 땐 개인으로 수급이 잡힙니다. 근데 뭐 딱히 지금에 와서 만약에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모두 현금 100%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뭐 어떻게 비중을 맞춰 나간다 근다라고 하면 뭐 현금 몇 퍼센트 뭐 주식 몇 퍼센트를 말씀드릴 수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너무 그 경우의 수가 너무 좀 많죠. 근데 주식 100%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저는 뭐 어떤 종목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분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현금 100% 있는 분들은 지금 뭐 최고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분이라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격적인 부분으로서는 지금 너무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언제 오를 것이냐 이거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 주식을 살 때 한날 한시에 한 가격에 다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언젠간 바닥은 나옵니다. 시장에서 이제 사실 이번에 오늘 떨어진 것도 사실 시장에서 누구나 다 예상을 했던 부분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다시 핑계거리를 제공을 했을 뿐이지 현금 많은 분들은 어떤 종목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한날 한시에 사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내가 일단 사고 그다음에 몇 퍼센트 빠지면 내 비중을 몇 퍼센트까지 늘리고 이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일반 투자자들이 그런 걸 물타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물타기를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로 실질적으로 돈을 못 번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타기가 실질적으로 전략적으로 갖고 가면 제일 고급 투자 전략 중에 하나예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막무가내 물타기를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 너무 쌍팔년도에 책에서나 나오는 얘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질문에 답을 한다라고 하면 뭐 지금 현금 비중이 반반이다라고 했을 때 저는 뭐 섹터마다 틀리긴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뭐 사야 나가야 될 섹터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그래서 가장 지금 좋은 현금 비중은 저는 한 7대3 정도, 주식 7, 현금 3 정도. 물론 그 7의 주식을 언제 샀느냐. 작년 말에 샀으면 지금 엄청나게 손실일 거고 최근에 샀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할 거고 뭐 딱히 뭐 이렇게 뭐 그 어떤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힘든 부분이긴 한데 그렇죠.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주식 경원인데요. 하락장에 주식이 없으면 상승장에도 주식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긴급 진단해 드렸습니다. 분할 매수 관점도 말씀해 드렸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 또 우리 매니저님이 언젠간 바닥은 나온다라고 해주셨으니까 또 네. 저희가 발빠르게 종목도 한번 잡아봐야겠죠. 이 종목으로 시장을 이겨낼 수 있을지 오늘 구초이스 종목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LX 인터내셔널. 네, 지난주에 굿섹터로 예, 종합상사 네. 가져오시면서 콕 집어두셨죠. 네, 상당히 괜찮은 흐름을 보여줬었고 오늘도 굉장히 견조했는데 일단 지금 시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종목군들은 굉장히 좀 국한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LX 인터, 뭐 포스코 인터, 사업내는 거의 비슷하긴 한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어떤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뭐 석탄 가격 굉장히 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석탄과 관련돼서 뭐 광산 갖고 있는 LX 인터내셔널 나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환율적인 부분인데요. 우리가 환율이 올라가면은 일단 LX 인터가 이제 무역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이 안 올라갈 수가 없죠. 실질적으로는 달러로 대부분 결제를 하고 우리나라에서 원화로 표시를 하긴 하는데 뭐 우리가 보통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 정유사들의 매출이 올라간다. 수익은 둘째치고 뭐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원유의 양은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매출액은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봤을 때 LX 인터. 제가 단점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단점은 이제 뭐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다가 사실 원래는 최고의 단점이지만 네. 운임 쪽 이제 사업적인 부분 봤을 때는 운임 쪽이 좀 약간 뭐 최근에 불안하기 때문에 그 부분 빼고는 뭐 니켈과 관련돼서 최근에 나오는 뉴스들 그다음에 뭐 석탄 그다음에 팜 에너지 이런 것도 환율 봤을 때
LX 인터야말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좀 약간 가는 말에 해당하는 오.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늦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주식을 할 때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안 산 건 잘 갑니다. 네. 내가 안 산 건 잘 가죠. 오늘 같은 경우는 내 포트 막 3%, 4%, 5%씩 평균적으로 빠졌는데 관심 종목에 넣는 건 이상하게 안 빠지고 올라가고 뭐 그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뭐 주식은 원래 다 그런 거죠. LX 인터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면 일단 수급이 일단 위쪽에 빨간색 선이 외국인 수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견조하고 최근에 고가권 징후에서 기간이 약간 매도가 나오곤 있습니다만 특별히 보이진 않고 차트를 길게 한번 보면 사실 이 환율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이 LX 인터도 굉장히 좋은 호평이 나오면서 작년에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6월 달에 이 고점에서 떨어질 때 오히려 이때 LX 인터가 더 올랐어도 시장에서 이거 왜 오르는 거야? 라고 얘기가 전혀 나올 수 없는 부분인데 좀 엄하게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다시 최근의 주가 흐름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는 게 아니라 6월 달에 어이없이 빠진 주가를 다시 정상화시켜놨다. 원래는 6월 달에 장만 좀 약간 정상적이었으면은 물론 하락장의 비정상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6월, 7월 달에 초급락장만 아니었으면 지금 LX 인터는 뭐 5만 원, 6만 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괜히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1년 넘게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는데 올라간 거 이렇게 추천드린 적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LX 인터는 지금 시장 상황에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좀 부합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몇 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뭐 길게 보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지금 자 이렇게 크게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고점도 살짝 좀 넘었고요. 가격적인 전략 같이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가가 42,300원에 종가가 마감이 됐는데 목표가 일단 뭐 단기로 5만 원, 그다음에 손절매 가격은 손절매 가격 좀 약간 러프하게 잡았습니다. 38,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시장에서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던 LX 인터내셔널 좀 가는 말에 올라타자라는 주식 경원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5만 원까지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긴급 진단에 더해서 종목까지 알아보셨고요. 이어서 고앤스탑으로 내일장 종목들의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올라온 종목들은 대부분 시장과 무관하게 호재가 나오면서 급등한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세아 베스틸 지주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6% 넘게 급등했고 현대바이오는 지난주부터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또 네오위즈와 금비는 앞서서 저희 급등 상위에 올라와 있었던 종목들이죠. 오늘장 상승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이 중에 저희 첫 번째로 짚어볼 종목은요. 네, 삼성전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만전자가 다시 깨졌습니다. 반등 모멘텀이 있을지 아니면 조금 조심해야 될지 삼성전자 의견 들어볼까요? 네, 시장이 이렇게 빠졌을 때 뭐 환율이나 이런 영향으로 외국인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뭐 2% 이상 빠졌을 때 다음 날 같은 경우는 뭐 최소한 뭐 반등은 많이 줬거든요. 반등을 가격적인 측면에서 반등을 안 줬더라도 최소한 시초가 대비해서 양봉은 상당히 좀 많이 보여줬는데 네. 내일도 이제 그 의견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 대비해서 내일은 일단 유럽 증시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밤까지 기다릴 필요 없고 사실 그 잭슨홀 미팅 전에 유럽 증시가 먼저 반응을 좀 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제가 몇 번 보여드리긴 했는데 그 환율이랑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 완전 데칼코마니죠, 진짜로. 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거의 데칼코마니처럼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무슨 뭐 G플립, 뭐 G폴드가 뭐 얼마만큼 팔렸다 예판에서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3나노에서 뭐 TSMC는 아직 핀셋인데 삼성전자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식이다. 뭐 이런 것들 애플이 뭐 TSMC 쪽을 컨택했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장에서 자꾸 삼성전자 파운드를 자꾸 논하는데 삼성전자 실적에서 파운드는 정말 굉장히 미미한 부분이거든요. 삼성전자의 미래 성장 동력이지 현재 실적을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반도체 가격 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장 중요한 이 고정 거래 가격은 물론 이렇게 계단식으로 내려가고 있지만 최근에 큰 변화는 없고 스팟 가격은 굉장히 좀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삼성전자나 반도체 메모리 가격들도 보면 이거 반대로 투자를 하거든요. 나쁘다 했을 때 재고 많다 했을 때 사고 그다음에 좋다 했을 때 우리가 인터넷 많이 하시는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는 애널리스트들의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뭐 얼마까지 간다를 그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도 안 맞죠. 그러니까 좋은 걸 좋다고 하면 안 되고 사실 나쁠 때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진정한 애널리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삼성전자는 조금 뭐 이거 왜 올라가야 되고 왜 떨어지 생각을 아예 접고 환율이 안정되면 삼성전자가 떨어지라고 제사를 지내도 알아서 올라가 줍니다. 그건 삼성전자를 찍고 어떤 그 액티브적인 흐름이 아니라 이제 패시브적인 흐름으로도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환율에서 삼성전자가 왜 떨어지라고 생각하면 사실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 단기적인 어떤 좀 반등을 예상을 해서 그 의견을 드리는데 좀 약간 당분간은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접어놓는 것도 보유자분들에 따라서 좀 약간 뭐 어떤 정신적으로 좀 약간 좋다 뭐 이렇게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내일장 단기적인 그 의견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죠. 두 번째로 짚어볼 종목은 한국항공우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동성이 극심한 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섹터가 그나마 방산주인 것 같은데 매니저님이 한 달 전에도 한국항공우주는 고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지금 뭐 고 의견 이제 드리도록 하는데 뭐 최근에 또 신조어가 또 하나 생겼더라고요. 어떤 걸까요? 태조 이방원이라고 뭐 태양광 조선, 근데 2차 전지, 방산, 원전 이렇게 해서 그런 걸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기발하죠. 지금 저 화면 잠깐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2분기 실적이 안 좋은데 올라간 종목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이 한국항공우주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2분기에 제가 이제 노란색 칸을 좀 쳐놨어요. 근데 한국항공우주 주주분들은 좀 걱정을 하실 수도 있고 뭐 이 한국항공우주를 매수를 하려 보신 분들은 왜 안 떨어져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싸게 사면 좋은 거니까. 근데 한국항공 2분기 실적 뭐 시장 기대치에 상당히 못 미쳤습니다. 주가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뭐 미래에 대한 게 더 지금 현재 뭐 지나간 실적보다 미래의 모멘텀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FA50 항공기 폴란드에서 뭐 48대를 샀다. 이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긴 한데 지금 일단 뭐 방산주에 대한 시장에 보는 시선 예전에 방산주 같으면 뭐 북한에서 뭐 미사일을 쏘거나 뭐 아니면 뭐 국지전이 뭐 어떤 글로벌적으로 발생했다 그럴 때 잠깐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런 주식들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방산주를 보는 시선이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좀 달라진 거. 요게 그 한국항공우주의 흐름을 상당 부분 이끌고 있다. 그다음에 지나간 실적보다는 미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눈높이를 조금 더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일단 뭐 차트도 좋고 수급도 좋고 뭐 시장에서 보는 시선도 좋고 나무랄 데가 일단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방산주 사실 또 지금 올라타면 늦은 거 아닌가 좀 바라만 보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 종목도 역시나 뭐 가는 말에 올라타자라는 관점이시겠죠? 저는 뭐 그 방산주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갖고 있는 분들의 어떤 뭐 보유자용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까지 들어봤고요.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죠. 대한전선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내일이죠. 원희룡 장관이 네옴시티 관련 총괄 책임자를 만난다라는 소식에 주가 5거래일 연속 상승세에 이어나갑니다. 이전부터 나왔었던 이슈인데 사실 뭐 기대감만으로 올라가는 이슈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보실지 궁금한데요. 일단 그 의견 드리고요. 일단 지금 미국에서 이제 뭐 기존의 그 어떤 화력 발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뭐 이런 것들로 많이 바뀌고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그게 이제 뭐 원자력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예전에 어떤 이 화력 발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썼던 그 전선들을 뭐 태양광으로 이제 대체가 될 때 그 전선들을 다 교체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법에도 이 전선 교체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또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앞서서 이제 앵커께서 언급해 주신 사우디 부분에서 기존에 이미 사업이 진출돼 있고 미국에도 상당히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일단 뭐 태양광, 뭐 풍력, 뭐
이런 원자력 이런 것들은 분자지만 분모에 전력 기기들이 깔고 간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뭐 현대일렉트릭이나 이런 기업들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거든요. 네. 그 안쪽에 이제 LS전선과 대한전선을 많이 비교를 하는데 사실 그 영역이 좀 틀리죠. LS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베트남이라든가 동남아시아 쪽, 그다음에 대한전선은 좀 약간 크긴 한데 물론 뭐 크기만 따진다라고 하면 LS전선이 훨씬 더 크긴 합니다만은 어떤 주가적인 측면에서 조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실 만한 흐름은 대한전선에 좀 많이 나오죠. 예전에 어떤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제 후반에 인수된 다음에 굉장히 좀 안정돼가는 느낌을 보고 있고요. 저는 대한전선을 뭐 단기 매매, 그다음에 무슨 이런 뉴스의 타이틀로 인한 뭐 그런 단기 매매도 좋지만 아주 길게 보고 갖고 가도 상당히 좀 뭐 아직 매력이 발산이 덜 된 종목이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선 이 기업 자체가 아니라 전선 기업들이 앞으로 맞이할 어떤 전 세계 글로벌적인 변화를 생각을 했을 때 전선 기업들도 중장기 투자 종목으로 상당히 뭐 괜찮은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네옴시티 관련한 이슈로도 좀 추세적인 장기적인 상승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전선 관련한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의견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종목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금양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이 종목도 역시나 이런 시장에서 주가가 시장과 무관하게 순항해주고 오늘은 무려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2차 전지 기대감으로 주가가 날아가고 있는데 워낙 고점 부근이라서 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이 종목도 뭐 가는 말입니까? 일단 뭐 종목도 종목이고 오늘 너무 많은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내일 좀 약간 반등은 전반적으로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그 의견 드렸는데 금양은 뭐 모멘텀이 몇 개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뭐 SK에서는 뭐 굉장히 강력하게 부인을 아니다. 했는데 그쵸. 그러면 뭐 SK 인수설도 나오긴 했었고 그다음에 뭐 지르코늄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중국 쪽에 어떤 LFP 그 배터리 말고 우리나라에서는 삼원계 배터리를 많이 밀잖아요. NCM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니켈, 코발트, 뭐 마그네슘 거기다 지금 이제 A까지 붙여서 알루미늄까지 붙여갖고 지금 현재 LG화학이 그 미국에 짓고 있는 GM과 그 합작을 짓고 있는 공장에서는 다 NCMA 배터리를 생산을 하게 되는데. 이 뭐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고 효율이 좋은 건 좋은데 이제 화재가 문제가 되니까 거기 이제 지르코늄을 이제 넣게 되는데 금양의 그 지르코늄을 우리나라의 글로벌 양극재 회사이자 화학 회사에 공급을 하기로 했다. 그냥 뭐 LG화학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데 굳이 왜 그걸 글로벌 양극재 회사라고 말하는지 모르긴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지금 최근 가장 핫하게 오르고 있는 원통형 전지 관련해서 원통형 전지는 원래 이게 뭐 전기차에 쓰이는 전지는 아니죠. 이제 테슬라서부터 이제 원통형 전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밀고 있기 때문에 뭐 금양 같은 경우는 원통형 전지 그 우리가 보통 이 뭐 가정에서나 아니면 건설 현장 작업하는데 많이 쓰는 이제 그 공구에다가 넣는 원통형 전지를 생산하겠다라고 해서 개발했죠 이미 그 부분들이 시장에서 모멘텀이 잡힌 것 같은데 느낌상 좀 뭐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지금은 제가 금양을 보는 느낌상. 당장 어떤 그 실질적인 측면에서 퀀텀 점프를 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폭탄 돌리기 느낌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갈 때도 대량 거래가 터지지만 이제 어떤 많이 올라간 주식들이 고가권에서 시세를 거의 마감할 때 대량 거래가 터지는 게 거의 일반적인데 금양은 아직 뭐 기존에 나왔던 대량 거래 대비해서 뭐 거래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죠. 자체적인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시세는 당분 계속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뭐 금양이 뭐 사업을 보거나 아니면 글로벌적인 네트워크를 보면 굉장히 그냥 일반적인 뭐 회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하지만 단기간에 이렇게 주가가 올랐다는 것은 좀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시장에서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가장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굉장히 사고 싶은 느낌이 들고 나 빼고 남들은 다 이 종목을 갖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이런 흐름을 봤을 때. 하지만 이런 종목, 이렇게 올라갈 종목군들을 내가 발굴해야지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이미 많이 올라간 걸 따라잡는 건 좀 무리가 있겠죠. 일단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갖고 있는 분들의 파티자 영역이지 신규로 매수를 하는 건 상당히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아직은 고가권 느낌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금양 일단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양까지 짚어봤습니다. 좀 시장 전반적으로 오늘 많이 빠진 데 따른 반등이 내일 나타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조금 반등이 나올지 않을까 하는 말씀 드려봤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시장이 워낙 또 불안해서 제가 매니저님 밴드에 가입을 해봤는데 네. 매니저님이 또 불안한 분들은 다 들어오시라라고 또 네네네. 글을 딱 올리셨더라고요. 밴드 일단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종목별 지금은 종목별로 접근을 하는 것도 굉장히 뭐 나쁘진 않지만 실제로 그 종목이라는 건 시장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시장에 관련된 리포트를 읽는다라고 해서 그게 나한테 사실 100원 한 장 도움은 되진 않습니다. 당장은. 하지만 시장을 보는 눈을 좀 넓히고 지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냥 단순히 외국인이 샀네, 기관이 팔았네, 지금 지수가 몇 퍼센트 올라간 이것보다는 글로벌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 굉장히 많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일단 여러분들 뭐 장중에 그거를 뭐 바쁜데 읽으시는 게 아니라 시간 나실 때마다 하나씩 읽어 가다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의 주식 실력이 눈에 띄게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제 이름 검색하시고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밴드에서 박근호 검색하시면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저희 박근호의 구초이스 함께 하셨고요. 오늘 함께 하신 분은 MBN골드 박근호 매니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